실제 우리 주변에 거의 뭐 5명 중에 1명은 암 환자, 이렇게 좀 심각하게 몸이 바뀌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은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어요. 독소는 일단 암의 진행의 시작이 된다고 봐요. 특히 이제 중금속 오염, 제가 중금속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 독소가 결국에는 이제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암이 된다는 그 말이 이제 아마 암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은 너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또 암과 좀 내가 아직 거리가 머신 분들은 나는 내가 뭐 그런 독서라고 했던 뭐 가공식품들, 뭐 업무상에 받는 스트레스 받았는데 뭐 나는 괜찮다, 뭐 암도 아직 없고 뭐 그렇게 건강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아직,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더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결국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쓰며 사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해독 연구소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관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충분히 이해는 되죠. 아직 젊고 네, 크게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강 관리를 하지 않는 경향은 네, 누구나 있습니다. 사실 건강 관리하려면 좀 귀찮죠. 먹을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운동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바쁜 분들에게 건강 관리가 조금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점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실제 우리 주변에 거의 뭐 5명 중에 1명은 암 환자를 만나기가 너무 쉽잖아요. 암 환자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잘 식사도 못하고 체력이 바닥을 치고 또 체중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좀 심각하게 몸이 바뀌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은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건강은 무지에서부터 병이 온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 몸에 대한 너무나 소홀한 관심과 또 지나친 무지, 너무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써도, 집에 뭐 노트북, 컴퓨터 한 대를 써도 어느 정도 매뉴얼을 보고 필요한 기능들을 숙지하고 사용을 하는데, 우리 몸에 대해서 그런 핸드폰이나 가전제품도 못하게 너무 무지한 거죠. 그래서 심각해지는 상태에서는 병을 이미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서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낼 때, 작게 소화불량에서부터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문제,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 만성 피로, 이렇게 좀 작은 증상들이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낼 때 이걸 알아차리고 좀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면 큰 병까지 안 가거든요. 굳이 사서 큰 병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내 몸을 사랑하는 것도, 또 내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좀 알고 관리하는 것, 정말 조금의 노력만 해도, 건강서 한 뭐 5권 정도만 읽어도 우리가 평생 영어 공부하고 주식, 부동산 공부하는 데에 대한 투자도 하는데, 내 건강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책 5권 정도만 읽어도 큰 병은 저는 다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뭔지 좀 진정한 본질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죠. 아프고 고통을 겪으면서 오래 사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삶이겠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누구나 원하는 삶일 텐데, 그것의 가장 기본이 바로 건강 관리다. 그래서 좀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의 그런 그 노력을 해서, 저는 뭐 영어 공부, 주식, 부동산, 경제 공부하는 것에 아주 뭐 10분의 1의 노력, 100분의 1의 노력 조금만 기울이셔도 내 몸의 건강을 건강한 상태에서 잘 유지할 수 있다. 좀 조금 자기 몸을 사랑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신호라는 게 참, 이게 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공감이 가는 게, 신호를 받아도 이 삶의 틀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알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철도 위를 달리는 그 지하철의 마음이랄까? 아니, 앞으로 가도 어차피 그 노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게 너무 현대인들이 가진 약간 좀 문제가 아닐까. 약간 이게 내가 이게 뭐 직장 가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알고 있고, 또 뭐 튀긴 음식 뭐 이런 거 뭐 먹으면은 뭐 건강에 나쁜 거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들, 또 내가 회사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또 그 나를 괴롭히는 상사만 그 보더라도 내가 교감신경이 뭐 활성화돼서 뭐 몸이 막 긴장되고 이러지만, 뭐 당장 뭐 그렇다고 몸에 신호가 왔네? 회사 그만둬야지? 이럴 수는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게 계속 시간을 흘러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신호를 알고서 뭐 대응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뭐 옳은 말씀이시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걸 또 실천하기란 또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모든 일들의 변화에는 사실 동기가 중요하긴 해요. 저한테 이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뭐 20년 이상 이제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인데 자기 사무실에 그 천정에 바로 에어컨이 이제 달려 있어서 냉난방기가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내려오는 이 공기를 직접 쐬는 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 그때 뭔가 좀 '공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게 뭐 얼마나 뭐 위험하겠어? 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인제 암을 또 겪게 되신 거예요. 그 암을 경험한 후에 추적을 해 보니까 '아 그 공기가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근데 좀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겠다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뒤에 자신은 인제 사무 공간을 직장은 그만두지 않고 이제 공간 배치를 다르게 하고 환기 시설을 인제 새롭게 인제 구성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원인이라는 거를 좀만 알았더라면 자꾸 재채기를 했다 그래요. 자꾸 재채기를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해야 되고 바쁘고 건강 관리 시간 투자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거를 경험하신 뒤에는 인제 변화를 가져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경험 그리고 가족의 경험이 사실 인제 동기가 확실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예민하고 너무 정신력이 좀 강하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건강 관리를 좀 빨리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정신력이 정말 강한 분들 정말 내 몸 다 갈아서 일하시고 회사를 위해서 목숨 거시고 뭐 승진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고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인제 과로로 인한 이제 몸에 여러 질병들이 오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오히려 쪼끔 예민한 경우에는 미리 '내가 이 직장에 인생을 걸어야 되나? 회사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나?' 이런 마음 없거든요. 일단 내 행복이 좀 더 먼저고 내 몸의 건강이 좀 더 먼저다 보니까 이런 신호에 대해서 쪼끔 더 예민하긴 합니다. 뭐 "쪼끔 아파서 관리해라. 쪼끔만 아파도 관리하는." 이런 정도로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사시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네. 아까처럼 몸 상태가 다른데 재채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지? 소화가 왜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안 되지? 너무 피로가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이게 막 오랜 동안 누적될 때, 몇 개월 지속될 때 이럴 때만 바꿔도 2-3 개월 지속될 때 이런 순간에만 바꿔도 우리 몸은 다시 또 굉장히 가역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비과학적인 몸이 아니에요. 굉장히 재생력, 자생력이 높습니다. 근데 그럴 때 좀 동기가 있어야만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동기를 비교적 좀 빠르게 가지신다라면 큰 병에 대한 고통으로부터 좀 빨리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좀 자기 몸 사랑해 주시고 조금 더 일을 하는 이유도 내가 행복하기 위한 거니까 일에 내 몸을 갈아 넣지 마시고 행복을 위한 어떤 적정한 그런 중용의 철학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독소와 암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암의 발생과 또 암의 뭔가 진행 그리고 암의 재발 이 세 단계 중에서 어디에 가장 치명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독소는 일단 암의 진행의 시작이 된다고 봐요. 제가 인제 최근에 계속 한의원과 협진을 하면서 기혈순환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영역에서는 일단 식이요법과 여러 생활 습관적인 부분을 이제 터치를 해 드리는데 제 몸 전체는 혈액순환 그리고 뭐 에너지 순환, 기혈순환에서 기라는 말이 또 있죠. 또 림프순환 이런 순환의 흐름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영역은 저의 이제 상담의 영역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또 학회에서 강의도 듣고 "기혈순환이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 순환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은 환자들에게 상담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느끼면서 한 한의원과 협진을 하면서 환자들을 인제 같이 환자를 이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바로 인제 이 한의원의 인제 원장님으로부터 "에너지가 차단돼 있다." 에너지 블락이라는 용어도 쓰시면서 침 진단도 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장기가 약한지를 바로 인제 알아차리시는데 "어떤 부분에 에너지가 차단돼 있다."라는 것이 그 부분에 암과 거의 연관성이 높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우리 몸에 경락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뭐 간의 경락, 뭐 신장의 경락,
뭐 위장 경락 해서 온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르는데 그 진단과 침으로 그 경락의 진단과 암이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간암 환자, 간 경락이 막혀 있고, 신장암 환자, 신장 경락이 막혀 있고, 뭐 위암 환자, 위장 경락이 막혀 있고, 또 방광암 환자는 방광 경락이 막혀 있는 이것과 많이 일치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의 시작은 제가 이제 독소가 몸에 생기면 이게 염증을 만들고 염증을 만들면서 그 조직에는 산소 공급이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암이다. 그러면 위장 쪽에 경락이 막히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이것은 이 경락의 흐름이 막혔다라는 결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암의 발생의 시작에 있어서 일단 독소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염증이 생기지 않고 또 이 염증이 암이 되지 않는 경로를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후에라도 그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염증을 제거하는 노력, 또 이제 기혈 순환이 되는 혈액 순환과 림프 순환이 잘 되는 노력들을 하시면 또 상당히 많이 세포들이 다시 재생이 되기 때문에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세포 기능 검사를 통해서 세포 전체 점수, 뭐 미토콘드리아 점수로 또 이분의 또 실제 컨디션과 함께 비교해서 보는데 점수가 높으면 컨디션이 올라가요. 근데 뭐 항암하시고 음식 못 드시고 뭐 힘든 상태로 오시면 이 점수가 또 낮게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은 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99%의 정상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1%, 뭐 2~4%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암 세포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관점을 좀 바꿔드렸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는 연습부터 몸부터 생활 습관부터 그렇게 하시고 몸 전체 순환이 잘 되게 산소 공급이 잘 되게 환경을 만든다라면 암이 발생되고 진행된 후에도 몸은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 제거는 정말 생활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 암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 만약에 독소가 이제 쌓이기 시작했다. 그럼 일단 일어나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독소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죠. 네, 독소가 있다는 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생각할 때 큰 덤프 트럭들이 막 중간중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트럭들이 또 이제 차선을 막고 있다. 그러면은 차들이 계속 원활하게 못 가겠죠. 산소를 실은 적혈구들이 제대로 된 이 혈액순환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중금속 오염. 제가 중금속 이제 검사를 해 보면 수은 중독은 거의 옵션으로 다 가지고 있고요. 때로는 이제 알루미늄 중독도 많이 있으신 편이고 또 납 중독도 간혹 가다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우라늄 중독이 있는 분들도 가끔 계셨고요. 중금속도 대부분 우리 몸에 이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 중금속의 수치가 높을수록 이 중금속이 이제 적혈구에도 달라붙어서 적혈구를 손상시키고 또 지방도 트랜스 지방의 양도 더 많이 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또 방해합니다. 당연히 혈액순환이 차단되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암은 저산소 환경에서 생기니까 이 산소 공급이 차단된 이 독소, 오염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이 특징 때문에 이제 암이 더 생기시는 환경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가 바로 이 독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암세포의 개념 자체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예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딱 보면 일단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돼서 정상적인 대사를 하지 못하고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이제 파악을 검사를 해보면 정상 수치에서 정상이 뭐 600이다. 한 500점, 뭐 450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일상생활을 하는데 300점, 뭐 250점 이렇게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일단 체력 자체가 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항암치를 오래 받고 오신 분들은 뭐 200점대, 300점대 이렇게 많이 낮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독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또 많이 파괴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 정제당을 많이 먹었을 때도 그렇고 또 나쁜 공기를 마실 때 중금속 오염이나 나쁜 대기 오염으로부터도 미토콘드리아는 손상될 수 있고요.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포에 문제가 되시는 여러 요인들이 다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소가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는 차원에서도 암의 원인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독소는 또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예요. 네, 염증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해서 제거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몸에 생명 반응이 필요합니다. 근데 항상 제가 문제는 내부적으로 생긴 미세한 독소들, 뭐 소화 찌꺼기도 될 수도 있고요. 첨가물이 될 수도 있고요. 화학 성분들, 화장품이나 약물로부터 생긴 여러 축적된 독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얘네들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하는 과정이 또 염증이거든요. 근데 제거할 게 한번 사라지고 끝나면 좋은데 계속 있는 거죠. 계속 만성 염증들이 누적이 됩니다. 염증이 계속 생기다 보면 그곳에는 충분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고 혹은 이 염증들은 또 혹이 되기 쉬워지고 혹이 또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소로 인한 혈액순환 방해,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 그리고 만성 염증 유발, 이런 차원에서 독소가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 몸은 충분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요. 일단 정상 세포도 산소를 제거하는 순간 산소가 없는 세포로 변신을 하는 특징을 보였고 이게 암세포로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여러 요인들, 이런 것들이 다 암세포를 유발할 수 있고 또 가장 크게 이것을 독소가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